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앵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어제 비도 오고 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렇게 겨울이 오려나 봐요. 가을이 너무 짧아서 아쉽죠? 근데 또 겨울은 또 겨울대로 겨울에 되게 추운 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그 차 한 모금 마셨을 때 몸 안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질 때 되게 행복하잖아요. 또 그런 행복으로 또 겨울도 즐기면서 지내다 보면 또 아름다운 봄이 오겠죠? 그러니까 또 겨울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내 안의 부정적인 생각 싹 날려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는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서 우리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아미그달라. 그 아미그달라라는 편도체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인데요. 어떤 위험이나 뭔가 마음대로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아미그달라가 빨간불을 딱 켠다고 합니다. 그럼 그 빨간불을 켠 순간부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휩싸이게 되는데, 그 아미그달라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지만 문제는 너무 예민하다고 해요. 그래서 위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마땅치 않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심하게 켜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90%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나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정상이에요. 다만 그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면 내가 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빨리 찾아내서 그 아미그달라의 빨간불을 빨리 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을 직면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그대로 흘러나가서 바로 없어진다고 해요. 저도 이걸 읽고 제 옛날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제 나름대로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제가 긍정에너지 앵듀라고 이름을 붙였듯이 매사에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라서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 기억이 날 만큼 힘들었던 때 한번 왜 내가 힘든지에 대해서 1번부터 계속 그 번호를 넘버링을 해가면서 이유를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번 왜 힘든지 적은 다음에 그럼 그거를 힘들지 않게 내가 개선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적어봤더니 그게 어쨌든 생각을 꺼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꺼내서 제가 적혀진 글을 봤더니 이거 걱정할 일이 아니네. 내가 왜 걱정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낸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왜 그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게 이 부정적인 생각을 촉발시킨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 바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또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도 그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정확한 원인을 꺼내주면 화난 생각은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나한테 들거나 상대방에게 들었을 때 내 생각도 빨리 꺼내주고 상대방의 생각도 바로 읽어서 왜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그냥 그 언급을 해준 것만으로도 그 사람 스스로 내 입에서 나온 그 언급 자체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은 그렇게 리듬을 타고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부정적 생각을 꺼내주지 않으면 그냥 그 부정적 생각이 머리 안에 갇혀있게 돼요. 그럼 이 생각도 억울하대요. 난 나가고 싶은데 꺼내주지 않으니까 계속 이 안에서 맴맴맴맴맴 돌면서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원인을 적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진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원인이 거의 10중 8구 근거 없는 허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보시면 정말 내가 이거 왜 걱정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잊게 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다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또 그것도 당연해요. 내가 나니까 내 시각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걸 최대한 상대방의 시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이제 더 좋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도 읽고 리뷰도 해보고 있는 건데 저도 굉장히 이기적인 편이고 그래서 또 좀 제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대한 화가 나도 화 내기 전에 그 상대방의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다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듣지 않고 그냥 내가 화가 난다고 화를 내면 그냥 내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다 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고 거의 그런 뭐 화를 낼 이유 자체도 없어지는 경험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화부터 내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이제 화가 나거나 잘못됐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따지고 넘어가고 해야겠죠. 근데 먼저 화를 내기 전에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귀 기울여 보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셔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게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잘게 쪼개면 또 이게 쉽게 부스러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예시로 졸리는 생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되게 사부작 되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해요. 욕심은 되게 많은데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또 제가 뭐 계속 가정이 있고 육아를 하는 몸이다 보니까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인데 제가 너무 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잠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뭐 미라클 모닝도 해보고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굳게 결심도 해보고 했는데 선천적으로 잠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졸릴 때 이 졸리는 생각을 쪼개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서 되게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읽어봤어요. 혹시 너무 졸려서 졸린 게 또 컴플렉스이신 분들 또 잘 보세요. 졸음은 이제 졸린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최대한 쪼개라고 합니다. 졸음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무겁게 쏟아지는가? 눈꺼풀인가, 안구인가, 두뇌인가? 가장 강한 부분에서 졸음의 강도는 0에서 10으로 계측해보면 얼마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도는 강해지는가, 약해지는가? 뭐 이런 식으로 계측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졸음이라는 생각을 꺼내서 쪼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이 계측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졸음이 달아난다고 해요. 제가 지금은 커피를 한 잔 마셔서 졸리지 않는데 이따 밤에 좀 졸리다는 생각이 들면 꼭 이렇게 해보고 또 이게 정말 제 졸음을 몰아내면 또 다시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기자를 25년 동안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따내는 방법에 대한 본인의 노하우도 하나 소개가 돼 있어요. 이제 뭐 굉장히 인터뷰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그 인터뷰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의 생각을 정반대편에 서서 자세히 들여보면 또 근거 없는 허구래요. 그래서 늘 정반대의 편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돼요. 그럼 다음 주는 어떠세요? 다음 주도 바쁘고요. 저는 인터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제가 기자인데 인터뷰를 요청했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해야 되지?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러면 지금까지 인터뷰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전에는 안 해보셨지만 앞으로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면 앞으로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그렇군요. 생각은 늘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생각이 바뀌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당신의 인터뷰가 저한텐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라고 한다면 그분이 약간 내가 인터뷰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인터뷰를 절대 안 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한테 반대편의 생각,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의 가능성만 심어줘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부부싸움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도 부부싸움 자주 하는데요. 제가 부부싸움을 가끔 하면 그 이유가 또 이게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신랑은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돼. 우리 신랑은 나를 이만큼 이해해줘야 돼. 우리 신랑이라면 나를 이 정도로 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가족에게 기대하고 가족에게 의지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제 기대치를 자꾸 높여서 서로 계속 갈등이 있는 것보다는 기대치를 낮추면 그 사람을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추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감사하니까요. 기대치를 낮춰버리면 조그만 걸 나한테 해줘도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막 왜 이거밖에 못 해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이것도 기대치를 낮춰보는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나는 남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 그건 나의 통제권 밖이다. 하지만 내 반응만큼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남이 나를 무시할 때 나는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 약간 무시당했다는 생각 들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여기 3가지 예시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났을 때 나의 대처법. 첫 번째,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군가를 나를 무시한 게 내가 화가 나는 거 보니 내가 누구를 무시해도 그 사람이 화가 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법이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왜 그가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기분이 나쁘지? 그냥 그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그에게 부여한 가치 자체를 낮춰버리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던지 말던지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저 사람은 남을 무시하는 불쌍한 사람이네. 저 사람 내면이 너무 공허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연민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시당하면 화만 내고 있으세요? 저는 이거 3개 중에 3번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내면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뭔가 모든 사람들의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과한 행동은 다 내면의 아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좀 이상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나 저에게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막 화가 나기보다는 약간 저분의 내면이 많이 아프신가 보다 안 됐다라는 연민의 마음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여기 이제 뭐 강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문제점 같은 거에 있어서 뭐 문제점만 있으면 그대로 묘사하라는 것도 나와요. 이것도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근데 너무 좀 귀중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강요도 부정적 생각의 원인이 된대요. 애기들이 약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저도 약 되게 먹기 싫어요. 근데 약을 막 강제로 먹이거나 너 이거 먹어야 돼. 너 아프니까 이거 먹어야 돼. 이러면 애들이 약을 먹기 싫어서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찬대요. 이럴 때 약 먹기 싫지. 근데 아파서 이 약을 먹어야 네가 나아. 약 먹는 방법은 2가지야 하면서 그 아이가 약 먹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 주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약이 먹었을 때 써도 본인이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스스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엄마가 많이 생각났어요. 저는 좀 엄마랑 다른 성격인데요. 저희 엄마는 항상 저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으셨고요.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네가 알아서 네 스스로 선택하고 너의 선택에 책임을 져라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외동딸로 자랐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교육을 받았고요. 그렇게 항상 매사에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제가 스스로 책임지는 유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제가 제 스스로의 인생을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해서 이렇게 모험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남의 생각을 통제할 순 없지만 내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꺼내서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음 장은 우리의 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날려버리는 방법이거든요. 3부까지 보고 나면 이제 정말 긍정적인 꿈을 꾸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